먼저 우리 문소리 감독님 정식으로 인사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보러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도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 의례적인 인사 말고 조금 30초 스피치 다시 처음부터 우리 적은 예산의 작은 영화예요. 그래서 뭐 큰 투자 받고 뭐 그런 영화가 아니어서 극장 듣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진짜 이 시간대에 이렇게 큰 객석을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이게 다 도연 선배님 힘이 아닌가 싶고, 이렇게 집 위에 그래 가줄게 이렇게 흔쾌히 합류해 주셔서 선배님의 뒤를 이어 뒤에 여자 후배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대님 또 감매 인사 30초. 누가 보면 제가 극장을 대관한 줄 알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네, 소리 씨한테 이 제안을 받기 전에 예고편을 봤는데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제 일을 한 지도 소리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 속에서도 나오다시피 뭐 작품적으로도 약간 갈증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네가 영화 만들어봐, 제작해봐, 이런 얘기를 되게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용기도 안 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었는데, 근데 소리 씨 그 예고편을 보는 순간 되게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고,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여배우와 그 이면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영화 찍은 것에 대해서 되게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GV 같이 해달라고 한, 제가 사실 말주변은 없었고 떨리고 남의 영화인데 말 너무 길어요? 좋아요. 딱 이런 베이스 계속 해주시면 돼요. 할 얘기 없을 것 같은데 또 말부잡이니까. 그래서 다시 봤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제 작품이면 사실 말실수를 해도 제 작품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고 저 자신인데, 이제 이거는 소리 씨가 이제 감독이기도 하고 배우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객석 채워주시고 같이 봐주시고 같이 웃고 해주셔서 좀 네,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냥 맡겨주세요. 괜찮아요. 지금 딱 그 페이스로만 해주시면 돼요. 분량도 아주 좋고 좋은 말씀. 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자기가 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도와주러 왔는데. 이번에 저는 세 번째 거를 봤어요. 그 전에 그 아시아나 단편 영화제에서 상영했었고, 네네. 전주에서도 한번 풀었고, 저는 아시아나 단편 영화제 할 때 첫 번째 걸 봤고, 이번에 세 번째 걸 봤는데, 저는 결말의 방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1, 2편도 물론 재밌었지만 3편에서 약간 알면서도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 식의 또 비슷한 톤으로 흉내적인 건물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 주변의 그런 것들이 감싸면서 이게 끝나는구나, 이런 결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묻고 싶은 거는, 저는 이게 3부로 일정하게 이제 단편을 묶어서 지금 이제 장편을 만들게 됐는데, 애당초에 그런 방향의 결말이 될 거라고 일정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두 편을 끝내고 나서 그런 식의 어떤 조금은 다른 느낌의, 처음부터 이렇게 마지막 그 3막의 결론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1막을 찍고 나니 약간 발만 살짝 담근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모르겠다. 그냥 좀 다 젖으면 어때?
어떻게 되나 좀 더 확 들어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들어가 보니 이제 사막을 만들 때는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확장시켜 봐야겠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좋은 데로 안 가고 무덤, 장례식 이런 그런 데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냥 사실 2013년 11월부터 2015년 봄까지 찍은 영화여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서서히 자연스럽게 흘러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극장에서 처음 보신 거죠? 네. 아, 저 1편은 제가 옛날에 봤었어요. 네. 영화제에서? 네, 영화제에서? 아, 아니요. 저 인터넷으로 봤어요. 네이버에서 네, 서비스 네.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까 예고편 보시고 뭐 호감을 처음에 느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극장에서 처음 보셨는데 뭐 예상했던 거하고 혹시 뭐 이런 식으로도 예, 뭘 틀었네 뭐 이런 거에 있으셨던가 뭐 이런 어떻게 발견된 게 있다는 거가 있을까요? 뭐 글쎄 뭐 예상을 했다라기보다는 저도 여배우 입장이다 보니까 되게 비슷한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감정을 이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문소리 씨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나 뭐 그렇게 닥치는 상황들이 사실 저도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공감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딩을 3막을 봤을 때는 사실 되게 1막, 2막이 되게 재밌고 통쾌하게 가서 3막이 이렇게까지 뭔가를 진짜 1, 2막을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감싸 안고 안는 결말이 날 줄 몰랐는데 그냥 보면서 저는 약간 서글퍼지기도 하면서 지금 내가 뭘 하려는 거지? 뭘 위해서 살고 있고 뭘 이렇게 우기고 있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오늘 주최 측에서 그 요구하신 게 이 세계적인 두 여배우를 모시고 표현이 뭐였더라? 글래머러스하게 토크를 진행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빈약하게 말고요. 세트해주는데 서글프다 그러니까. 그 아까 왜 그 배우로서의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소소한 즐거움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단락에 그 진상 아저씨들 만났을 때 그 막걸리 집에서 좀 그런 디테일이 재밌더라고. 그 사이에 또 가가지고 이게 막 하면서 이제 짜증을 내는 이게 먹어라 먹어 이러면서 뭐 그런 거라든지 이 광고 카피로도 나왔는데 두 군데 지금 감독님하고 이렇게 대화하시고 줄이라고 하니까 술을 뭐 줄이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인 것 같은데 시나리오를 빨리 쓰신 편이에요? 모든 에피소드마다? 1막하고 3막은 조금 빨리 쓴 편이고요. 그런데 2막이 오래 걸렸어요. 나중에 컴퓨터 들춰보니까 12곡까지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2막은 장소도 많고 인물도 많으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밸런스를 더 잡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막 어떤 흐름이 이렇게 목표를 갖고 가기보다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막 돌아다니면서도 어디론가 가는 그런 힘이 좀 필요했었기 때문에 쓸 때도 이리로도 갔다가 저리로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더 가봤다가 이런 과정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막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구성상으로 보면 2막이 가장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죠, 2막.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재미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 장소며 인물들이며 회차도 제일 많고 그래서 제작비도 제일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물론 그래봐야 뭐 다른 한국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소소한 제작비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연극 그분 누구세요? 배우 박정락 역으로 나오신 그분은 윤상화라는 연극배우라고 하면 안 되죠. 영화도 하세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으셔서 그렇지 지금 명동예술극장에서 미국 아버지라는 연극에 지금 주인공 미국 아버지로 지금 출연 중이세요. 굉장히 무대에서 힘이 있으신 배우세요. 무서운 얼굴을 가지셨고 그런데 일어나시면 굉장히 그 단신이세요. 대학로 최고 단신 배우로 유명해요. 그래서 또 귀여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 그 매력이 굉장히 섞여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저도 이 영화 캐스팅 때문에 많은 배우들을 수소문해서 만나고 찾아보다가 그 배우를 만나서 같이 작업하게 됐죠. 감독님 하나 더 여쭤볼 텐데 일부에서 제가 아는 얼굴 분명히 나오잖아요. 원동이 아니에요. 그 제작자 원동현 제작자 친구로 나온 분들은 배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게 좀 어려웠던 게 제가 1막을 만들 때 영화를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1막에서 중요한 정서가 사람들이 저를 배우로 여배우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보통 배우가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차이를 그분들을 배우를 시켜서 배우를 캐스팅해서 당신들은 배우가 아닌 역할, 나는 같은 배우인데 나는 배우 역할, 여배우, 유명한 배우 역할 이거를 연출해내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3일 안에 찍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진짜 비전문 배우를 써서 그 차이를 더 그냥 자연스럽게 확실히 드러내보자. 그런 전략이었고 그래서 그 대학원 친구들이에요. 학우들 대학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네 아저씨 대학원생들을 그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캐스팅을 했어요. 문소리 씨 친구분들도 아니잖아요. 비전문 배우들이죠. 연기를 한 적은 있지만 전문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평소에 잘 알던 친구들은 아니었고요.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좀 건너 알던 영화인들이었는데 제가 같이 작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하게 됐죠. 그리고 그 1막에 나왔던 가장 화려하게 옷을 입었던 그래서 그 감독은 뭐래? 너 매력을 펼쳤어야지 하는 그 친구 있죠. 그 친구와 3막의 영정사진의 감독님이 부부세요. 그 1막에 나왔던 친구는 영화 프로듀서고요. 3막의 그 영정사진에 나오신 분은 나경찬 대표라는 제작자시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윤기 감독님 영화도 제작을 하시고 그랬던 제작자인데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해놨는데 상당히 자연스러운 게 그 2부의 배우분들은 그럼 누구세요? 그 어머니, 시어머니. 2막에서는 제가 1막에서 조금 비전문 배우들이랑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2막에서는 정말 다 전문 배우들을 기용을 해서 그러니까 2막에서는 그 전부 다 굉장히 저랑 가까운 그 관계의 역할들이잖아요. 엄마, 딸, 뭐 그런 그 시어머니 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로 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문소리 엄마인가? 제가 진짜 문소리 딸인가?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전문 배우들을 써야겠다. 그러면은 이게 다큐가 아니고 영화지? 문소리가 만든 지금 영화지? 이걸 더 확실히 이건 다큐 아니에요. 관찰 카메라 붙여놓은 거 아니고요. 만들어낸 픽셀 영화예요. 이런 걸 더 좀 분명히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분들은 다 전문 배우들을 기용했는데 또 불구하고 영화에 나오는 그 딸이 진짜 제 딸인 줄 알고 어머 연두 많이 컸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데는 사실 남편 역할이 실제 남편이 잠깐 출연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의
공통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질문도 좀 더 바꿔보셔야 되니까. 두 분은 여하튼 그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성투적인 멘트지만 그 배우분들이시고 또 굉장히 구력이 좀 많이 되시고 또 많은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중요한 영화들 많이 출연하셨고 서로에 대해서 한번 좀 덕담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을 오늘 이렇게 또 자리도 꽉 채우시게 만든 우리 전도연 배우님에 대해서 우리 문정희 감독님이 정말 필모가 나타나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영화에서 어떤 캐릭터인지 이런 얘기 좀 해가면서 분위기를 조금 데우죠. 저는 글쎄요, 우선 한국 영화에서 멜로의 퀸은 전도연이 아닐까. 정말 저 장르적인 영화도 잘해요. 안 시켜줘서 그렇지. 아니 정말 다양하죠. 스펙트럼은 그 연기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멜로라는 장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멜랑콜리한 어떤 그것에서는 정말 사회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령대로도 가장 넓은 폭을 왔다 갔다 한 배우가 아닐까 싶고요. 왜 어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외국에서는 오디션 볼 때 이렇게 뭐 쓸 때 자기 나이를 쓰는 난이 있지 않고 연기 가능한 나이를 쓴다고 어떤 나라에서는 배우를 오디션을 볼 때 만약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쓴다고 하면 가장 넓은 나이대를 정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배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캐릭터로는 워낙 인상적인 캐릭터들이 많아서 저는 내 마음의 풍금도 굉장히 좋아하고 인어공주부터 예전부터 굉장히 그랬었지만 가장 제 기억에 제가 영화를 관심을 가지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접속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놀랐던 거.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죠. 이 멋진 하루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최근에 무례함까지 꼬부라 환이 약간 난처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걸 꽂자니 저것이 좀 아쉽고 저걸 꽂자니 이것도 생각나고. 전도연 배우님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하면 겁나 또 뭐라 그럴까봐. 아니 여배우는 오늘도를 봤잖아요.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었고 그리고 사실은 소리 씨를 자세히 잘 몰라요. 그냥 이제 문소리한 배우 이제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류를 하거나 서로의 생각을 듣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할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문소리라는 배우를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된 느낌이에요. 되게 가까워진 느낌이고 그리고 진짜 질문 자체가 연기적으로 작품적으로 뭘 하나 꼽아서 연기적으로 얘기하라는 것 자체 질문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우리들이 그런 생각 뭐예요? 이건 저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굉장히 성실히 막 최선을 다해 답변했는데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거는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판단하시고 그런 거지 저희가 스스로 한다는 건 진짜 이거는 자기 부담하는 건 것 같아요. 서로 말씀하는 얘기했잖아요. 여배우는 오늘도가 그 캐릭터가 가장 근데 아가씨도 있고 너무나 사실 되게 소리 씨도 캐릭터 연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연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각자 장단점을 갖고서 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배우는 오늘도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죠? 물어보세요. 저 여기 왜 나와 있는데요? 오늘 그리고 여배우는 오늘도에서 좀 가장 재밌었던 장면은 뭐였어요? 연기적 측면에서 전도연 배우님. 저는 솔직히 이제 되게 그거를 구분짓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다큐인가 이런 느낌도 있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영화적인 이야기인지를 잘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저도 그런데 관객분들도 되게 혼란스럽겠다. 진짜 문소리 씨가 이렇게 사는구나. 여배우들의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약간 혼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문소리 씨한테 물어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 굉장히 똑같았던 일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았던 일은. 근데 유사한 감정을 가지게 한 일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의 씬 또는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 때는 달라지더라고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담아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각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실제로 똑같이 저런 것처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여배우로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뭐 또 신비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이거 영화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리고 영화가 재밌냐 재미없냐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더 중요하지. 저기 실제 문소리랑 얼마나 똑같아 이걸 더 나중에 따지실까? 아니시겠지?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었고 그 실제로 제가 제 생활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또 많이 가져다 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막에 여러 공간들이 나오는데 그 공간 중에 집은 정말 빈집을 완전히 세팅해서 한 거니까 저희 집은 아니지만 병원은 실제로 저희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의 위층에서 네, 촬영을 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정말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기억도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영화를 만들면서 각색도 뒤죽박죽 말하다 보니 이제는 이 중에서 뭐가 진짜 있었던 일이고 뭐가 만들어낸 일일까 저도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 1편을 촬영한 그 박홍렬 기사가 며칠 전에 태국에 오는 걸 봤어요. 저는 태국 친구인데 이 영화 개봉이 지금해서 요지는 그런 거예요. 이 문소리라는 배우경 감독이 참 용기가 있다. 자기들에게도 그게 너무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어지는 논지는 그런 거예요. 요즘엔 전도연님이나 아니면 관객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게 자기 삶에서 상당히 많은 걸 이렇게 뽑아낸 건가? 아마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에 대한 사실 약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두려움이 있거나 약간 의식이 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걸 일단 해냈다는 거 하나하고 그걸 해냈다는 거는 영화 속의 여주인공하고 일종의 거리감이 있거든요. 카메라가 갖고 있는 거리감이. 그래서 여배우를 마냥 뭐 감정이 터거나 마냥 힘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일정한 거리를 갖고 보기 때문에 웃음도 발생할 수 있고 약간 좀 슬픔도 발생할 수 있고 막 이런 건데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다른 사람이 좀 하기 힘든 거다 뭐 이럴 수 있는 저는 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제 사생활 SNS도 전혀 안 하고 사생활을 노출하는 걸 이게 두려워요. 그래서 그 집 안에 관찰 카메라 들어오는 예능 같은 거 섭외 들어온 적 있는데 절대 저는 못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선배님도 그런 거는 거의 노출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네,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네, 저도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에는 다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그냥 영화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는 그냥 그런 두려움 좀 더 옆에 놔두고 이건 영화니까 하고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더 묻고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이제 말해서 이거 이제 영화 찍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감독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에피소드나 아까 두 번째 에피소드가 왜 로케가 많아가지고 주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 에피소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약간의 제작비가 더 넉넉했거나 뭐 이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흔히 말해서 혼자 보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감독으로서의 어떤 아쉬움.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또 영화 한 번 더 찍으면 더 좋은 조건을 찍으면 뭔가 좀 잘할 수 있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욕심이 솔직히 안 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혀 그런 욕심이 안 들고요. 지금 뭐 한 번 더 할 힘도 없는 것 같고요. 기운도 없는 것 같고요. 이거 하나 개봉시키다 보니 근데 뭐 다들 처음 아기 날 때는 다시는 못 난다고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고 그러는데 또 있고 둘째 셋째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전혀 다른 욕심이 없고 돈이 더 많고 제작비가 뭐 다른 환경에서 찍었다고 한들 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모양새나 그 핵심을 뛰어넘어 더한 무엇이 나왔을까?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뭐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할 기회를 좀 드리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저 뒤에 여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영화도 보고 만나뵐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질문을 두 가지 드려도 되나요? 일단 첫 번째는 혹시 가장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신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좀 힘들거나 좀 우울할 때 그런 걸 전환하거나 견디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좋아하는 영화 하나 꼽으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 가끔 다시 보는 영화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 또 이번 주에는 무슨 영화를 보지? 뭐, 네, 영화를 계속 보는 걸 좋아하지 네, 한 영화를 꼽기가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장르도 한 장르에 그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또 영화들도 영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저 뭐 힘들 때는 그냥 별다른 건 없고 그냥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뭐 그냥 네 뭐 영화 보고 책 보고 이 정도가 제일 큰 여가 활동 취미 그냥 의지하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별로 다이나믹한 무엇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딱히 한 편을 꼽으라고 하기에는 저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가장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라든지 뭐 그때그때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힘들 때 견디는 방법은 뭐 술도 마시고요. 그리고 좀 많이 걸어 다니고 그리고 예전에 힘들 때는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좀 뭔가 막 얘기하고 나면 좀 약간 뭔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근에는 그냥 혼자 있어요. 이유는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계속적으로 머물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게 지나가 있고 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좀 견뎌보려고 좀 하는 편이에요, 저는. 남자분 네. 참고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께는.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피차 제국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맨 앞에서 봤는데 너무 실물보다 이쁘셔가지고. 드라마 팬티 같아요. 네, 그 질문이 간단한 건데 영화랑 연극을 하실 때 어느 게 가장 힘드셨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뭐 영화가 더 힘들다, 연극이 더 힘들다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작품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 상태마다 다르죠. 뭐 그때 제 상태가 좀 안 좋으면 더 힘들기도 하고 또 그때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이랑 잘 안 맞으면 그게 제일 힘들기도 하고 네. 뭐 꼭 그 영화, 연극, 드라마 뭐가 뭐 그것을 구분해서 더 힘들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할 때는 행복해요. 안 할 때가 힘들죠. 오히려. 어떠세요? 네, 저도요. 힘들어도 일할 때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분. 저 가운데 여자분. 네. 영화 잘 봤고요. 이 영화를 전에 그러니까 다른 배우분들이나 감독님들, 영화 관계자분들이 먼저 보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들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전도연 배우님께는 오늘 이 영화를 보시고서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다른 배우들에게 별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요즘 보여주고 있어요. 유료 관객으로. 네, 그리고 감독님들한테도 사실 집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그 전에 보여줬고요. 다른 감독님들한테는 한 번도 미리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이번에 영화 개봉한다고 홍보하니까 감독님들이 좀 칭찬해 주시고 좋다고 해주시면 그게 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네, 그래서 그때 보여드리고 코멘트를 좀 받았어요. 네, 근데 뭐 다 그냥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좋은 말씀 해주셨죠. 그냥 네, 고생했다 그러고 첫 작품인데 그리고 뭐 많이 웃었다고 얘기해 주시고 네, 그렇게 격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재밌게 보다가 엔딩에서 울림이 있었는데 왜 그 극중 박정락 씨가 에이 연기 때려치고 감독이나 해볼까봐 그런데 문소리 씨가 무슨 감독을 해 제일 잘하는 거나 해 연기나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저한테도 와 닿았어요. 왠지 그냥 생각에는 뭐 문소리도 영화 찍는데 내가 못 찍을 것 같아요. 누가 이거 했는데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은 진짜 많이 하잖아요. 뭐 영화 제작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주변에서 도와주면 내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냥 정작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하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씬을 보면서. 네. 네, 이쪽에서도 한번 받아볼게요. 어떤 분은 그 마지막 그런 대사를 할 때 옆에 무덤이 많잖아요. 그걸 보고 어떤 영화 관계자는 야 문소리 무섭더라. 그래서 왜 제가 뭐가 무서워야 돼? 야 영화 못 만들면 그 감독들 다 묻어버리겠다는 얘기 아니니? 그런 과한 해석을 엉뚱한 해석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영화를 그렇게 봐요? 내가 그렇게 안 찍었는데. 네, 질문 하시죠. 저는 요즘에 여배우들에게 다양한 역할이 들어오지 못한다, 시나리오가 많이 안 들어온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배우님들로서 꼭 해보고 싶은 캐릭터나 뭐 이런 하고 싶은 장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가 대답해도 돼요? 뭐 되게 문소리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영화는 많이 찍긴 했는데 장르적으로 다양하다는 생각은 사실 하지 않아요.
그냥 되게 캐릭터들이 강렬해서 다 다른 영화들을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장르적으로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해본 장르보다 안 해본 장르가 더 많아서 사실 장르적으로는 뭐 액션 해보고 싶어요, 뭐 코미디 해보고 싶어요, 안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장르든 저는 그게 지금까지 하던 거든 아니면 앞으로 다른 장르든 들어온다면은 저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그거랑 또 뭐였죠? 캐릭터는 글쎄 꼭 어떤 캐릭터를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좀 제가 되게 여성스럽고 되게 어쨌든 여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매드맥스를 보고서 샤를리즈 테론을 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여자도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도 그 영화를 보면서 순간 와, 저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영화 기획되면은 언니가 먼저 선정하시지 않으실까. 근데 정말 한국의 많은 여배우들이 그 영화를 보고 되게 그런 자극 받았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혹자는 한국에서 그런 영화 기획되면 누가 얼굴에 그렇게 검댕 묻히고 할 여배우 뭐 몇이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여럿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검댕 서로 더 묻히고 그런 영화라면 나와도 된다고 그럴 여배우 꽤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장르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영화를 해보지 않았어요. 특히 스릴러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근데 스릴러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굉장히 무섭게 생겼나 봐요. 무섭게 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스릴러 장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개인적인 취향인지 뭐 인연이 안 맞은지 지금까지는 한 편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완성도 있는 스릴러가 있다면 한번 젤로 무섭게 제가 여러분들 조마조마하게 한번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 남자분. 네. 카메라 드신 분.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말씀하세요. 본인이 그 감독님이 찍을 때는 본인이 찍기만 하셨는데 이번에 본인이 연출한 의도대로 본인이 연기하려고 하셨을 때는 좀 더 부담되는 게 없었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여배우님 모두 끝나고 혹시 술 마시러 가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술 사주시게요? 됐죠. 현장에서 어떤 고민이 있으면 감독하고 의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 근데 저는 이제 제 캐릭터나 이 씬에 대한 고민을 저 혼자 제가 감독이고 주연이니까 어떻게 생각해서 거기서 얼마만 부을 거야. 감독님 이 정도 적당하지 않.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 혼자 이렇게 막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틀리면 어떡할래? 그럼 어떡하지? 혼자 계속 대화하는 기분이어가지고 이게 좀 어려웠어요. 빈소 안쪽 방에서 울 때도 정말 결정을 못 내렸어요. 끝까지 얼마 금 표현해야 될지. 그래서 심지어 스태프들한테 미안한데 시간을 좀 달라고, 그리고 잠시 다 좀 자라고. 그때 한 3일째 계속 장례식장에서 찍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1시간 가까이 30분 이상 저 혼자 처음부터 찍은 걸 다 보면서 계속 고민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만족하세요? 만족을 했었으면 많은 감독님들이 근데 내놓고 만족 못 하시지 않을까요? 연기적으로 만족하세요? 왜 그러세요, 언니?
술 사드릴게요 끝나고. 큰일 났네. 한 세 분 정도만 더 받을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저 남자분 한 번 더. 이제 네, 저는 이 영화가 단순히 여배우도 힘들어라고만 보여지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창하게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 영화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좀 뭐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형성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떠한 마음이 있고 질문들도 살다가 중요하게 남아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그냥 저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질문에 그리고 답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또 변할 수 있고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이런 마음이 공감이 될 수 있고 서로 곡에 같이 끄덕일 수 있는지 네 신인 초짜 감독으로서 그 정도가 가장 그냥 그 정도라도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공개가 되면 이제 개봉이 되면 모든 해석은 관객들의 몫이니까 뭐 어떠한 논의가 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좋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여자분 자주색. 제목이 여배우는 오늘도 하고 문장이 이렇게 끊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터에 보면 달린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감독님은 달린다 말고 다른 식으로 끝내면 어떤 말을 하실지 궁금하고 배우님은 이제 아직 그런 언급이 없으셨으니까 만약에 여배우는 오늘도 하고 어떤 단어로 문장을 끝낸다면 어떤 단어를 넣으실지 궁금해요. 저는 앞으로 한 추석 연휴 끝까지도 한 3주간 앞으로 3주간 계속 같을 것 같아요. 여배우는 오늘도 GV 한다. GV로 이 영화를 몇 명에 가나. 여배우는 오늘도 무조건 예뻐야 된다. 와우. 네, 저 뒤에 어제도 보고 되게 여러 번 보면 좋다고 영화 생각했는데요. 저는 장진환 감독님께서 술을 좀 줄이라는 그 대사가 와닿았는데 은솔이 배우님이랑 전도연 배우님은 대사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았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저희 남편은 저한테 술을 제가 최근에 술을 좀 끊었거든요. 실제로 일이 너무 많아서 술을 줄였는데 끊었는데 술을 자꾸 권해요. 그 술이라도 좀 같이 마시자고 그러고 실제로 저한테 줄이라고 권한 적은 없는데 제가 저한테 하는 소리를 남편의 입을 통해서 영화적으로는 표현을 한 건데 요즘에는 스케줄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연두가 했던 말 힘들면 좀 쉬어야지 연두는 힘들면 쉴 거야 한 그런 말 저도 카니발 안에서 혼자 외쳐보고 싶습니다. 요즘엔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그런 대사들이 좀 마음에 생각이 나네요. 저는 대사들이 다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왜냐면은
그냥 되게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래서 근데 거기서 남편이 여보 좀 줄여봐요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서 네가 술 먹고 아파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스타일이라 되게 따뜻한 남편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태도와 그 말투는 따뜻하고 다정한데 가끔 그 내용이 정말 폐부를 찌르는 듯한 네. 나랑 이 사람이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찍은 영화 보고 이번에 연기가 있으면 어땠어요? 아가씨가 개봉했다. 그럼 시사에 남편이 봤다. 어땠어요? 이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이럴 때는 저런 말투인데 그래서 속아요.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과격하지 않은 것처럼 기분이 처음엔 별 나쁘지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마음을 찌르는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꽤 있어요. 네. 여기서 남편 험담을 하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딱 마지막 질문 하나만 보내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 마지막 질문.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 연출적으로 궁금했던 게요. 저예산 영화다 보니 막 기교를 많이 넣으신 것 같지 않고 이제 그 여배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생으로 찍으신 것 같으신데요. 초반에만 화면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게 혹시 그냥 그 처음 장면의 전화를 받고 있는 배우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는지가 궁금하고요. 유치한 질문이지만 대사 중에 연기 잘하는 배우와 매력적인 배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문소리 배우님의 감정이,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생각해서 쓰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초반 그 첫 컷은 네, 이렇게 큰 화면에서 보니까 훨씬 더 많이 흔들리게 보이시죠. 네, 그냥 이렇게 들고 찍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고 찍은 것만큼 네, 흔들리는 건데 그거는 첫 번째는 거의 얹어놓고 그러니까 트라이포드에 얹어놓고 찍은 게 별로 없어요. 그 샷이 별로 없고 대부분 많이 안 흔들리지만 이렇게 들고 찍었거든요. 네, 저랑 같이 이렇게 산행을 하는 기분으로 네, 그래서 조금 떨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매력 안에 뭐 연기 잘하는 거, 예쁜 거, 뭐 말 잘하는 거, 뭐 내지는 뭐 눈빛이 촉촉한 것부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매력 안에 인격까지 다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력과 연기력, 문소리 씨죠. 둘 다 겸비한 배우죠. 저 말고 총론으로요. 네? 배우에게 님의 생각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요즘 여배우들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비춰졌을 때 매력적인 배우가 더 낫다 아니면 연기 잘하는 배우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제 생각은 매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다가 제 생각인데 근데 보면 그냥 예쁜데 매력이 없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주 예전에는 개성은 없고 여배우는 무조건 예뻐야 됐어요. 요새는 개성이 존중되고 그것도 어떤 다른 부분의 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여배우들의 모습도 되게 여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매력이 다양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냥 생각해보면은 매력이 있어야지 무언가도 할 수 있고 연기도 할 수 있고 매력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잠깐은 예뻐 보일 수 있지만 매력이 없다면 되게 오랫동안 배우를 못하지 않나.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힘 중에 그 매력이 큰 것을 작용하기 때문에 배우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매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사실은 갈고 닦아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영화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자기 반영적이고 흔히 뭐 이게 뮤지컬 같은 거 백스테이지 그런 스토리인데 거기서 보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도 있고 거기에 관한 질문도 많고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또 이 영화가 좋은 더 큰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감은 있지만 이 한 여배우와 영화계에 관한 그런 소재로 취한 이야기인데 들어보면 되게 조금씩 아프고 좀 모자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아이조차도 자기 쉬어야 된다고 울부짖는 그런 거고 맨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영화 감독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찍었던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고 자기의 약간 각박했던 마음도 좀 다시 해보게 되고 혼자 어떻게든 그 예술적인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식의 약간 보편적인 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점들이 모든 에피소드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상당히 향상시켜주는 그런 어떤 저력이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저기 두 번째 보신다는 분도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개봉 측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복 관람을 좀 하고 계신데 많이들 앞으로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분 인사 말씀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도연 배우님 먼저. 저 영화 잘 봤고요.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목이 여배우는 오늘도이긴 하지만 이게 비단 여배우 얘기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하는 여자들, 워킹맘들, 그리고 어쨌든 사회생활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배우가 이렇게라고 꼭 단정짓지 않고 그냥 다 각자가 사는 어떤 사회의 어떤 사회생활하는 것 중에 어떤 일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다 각자가 여배우가 되셔서 이 영화 많이 공감해 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기 부끄러운 말들 진짜 다 해주셨어요. 네, 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여배우는 오늘도인데 아나운서 분이세요. 아니야, 아나운서는 오늘도였어. 내 얘기 같았어. 이러고 어떤 분은 간호사는 오늘도였어요. 이러면 간호사 하시는 분.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GV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큰 힘이 되어주신 거 잊지 않을 거고, 네, 선배님이 저한테 이렇게 큰 힘이 되어주신 것도 잊으면 안 되겠다. 되게 다짐이, 네, 갚을 날이 있겠죠. 네, 크게 갚을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다짐도 해봅니다. 여기도 큰 빚을 졌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서 인턴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는데요. 저희 퇴출로에 보시면 네이버 평점이나 다음에 영화 평점 남겨주시면 저희